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북 민주언론 시민연합 사무처장 손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언론을 감시 견제하는 걸 주목적으로 하는 시민사회 단체죠. 경남에도 경남 민주언론 시민연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시민사회 단체에서 무슨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주제를 발표하러 왔지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좀 아시겠지만 전북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는 약간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민주언론 시민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전북 같은 경우는 올해가 21년 차예요. 그래서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중순까지 해서 시민의 말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아까 커뮤니케이션 권리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은 실제로 말을 하면 시민이 말을 하고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어디 전달할 수 있는 매체 이런 것들을 직접 뭐 제작하고 액세스하고 뭐 송출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도와드리고 여건을 지원해드리고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뭐 저희들도 활동도 하고 정책적인 지원도 하고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교육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교육들도 하고 제작 교육도 하고 기자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공동체 관련한 교육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 교육들을 또 한참 했었어요. 2000년대 교육을 막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마을 기자 교육들이 의뢰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대 또 중반부터는 마을 기자 교육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마을 미디어 교육들을 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부터 보니까 각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 미디어들이 눈에 굉장히 이렇게 띄게 활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좀 활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이제 작년부터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좀 간사단체를 맡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전북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네트워크입니다. 저희 이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간사단체를 맡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중간 지원 조직 역할에 치중되어 있는 단체다 보니까 관점이 현업단체의 관점보다는 중간 지원 조직의 관점에서 좀 얘기를 드려야 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좀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 것들이 계셔서 그렇게까지 어긋나지 않는 얘기는 될 것 같고요. 아까 전국 지도가 나왔는데 서울 마을 미디어 보니까 80여 곳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북은 아주 약간 횡하죠. 예. 제가 서울 거 보고 부러워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뭔가 면적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너무 저희게 횡하긴 한데 저희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서울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2012년도부터 이제 센터라든지 뭐 지원 체계라든지 이런 마을 미디어 지원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체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많이 활성화가 더 된 것 같지만은 저희는 전국 최초로 조례가 전라북도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지금도 실질적으로 조례에 의한 마을 미디어 지원 정책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주민 주도형으로 정말 주민 주도형으로 자생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만들어진 남아있는 단체들이 지금 이 정도 선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 보면은 저희가 14개 시군이에요. 광역을 포함해서 15개 이제 지자체가 광역 포함해서 14개 시군이 15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 없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시군도 상당히 많이 있고 각 지역에 이제 전주 쪽에 거의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전주 쪽에서 활동하는 곳들이 많은데 이제 군산 익산 저희가 이런 곳들이 좀 큰 도시거든요. 근데 이런 데도 지금 2개 정도, 뭐 3개 정도 뭐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잠깐만.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한 30여 개 정도가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없어지거나 쉬고 있는 곳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마을 미디어 특성상 자연스럽게 2, 3년 정도의 주기를 거치면서 쉬어가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뭐 자연스럽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활동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그 쉬어가는 그 활동가들을 다시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그 활성화의 여부, 가져갈 수 있는 지속성의 여부도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미디어 연대기라고 제가 서울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를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좋은 자료를 만들어놔서 제가 덧붙여놨는데 공동체 미디어 연대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뭐 시청자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방송법이 개정되고 이렇게 하면서 시청자들의 주권, 그러니까 아까 말한 퍼블릭 액세스, 커뮤니케이션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제 태동이 시작이 됐고 2002년부터 시작해서 미디어 센터가 설립이 각 지역마다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라고 아까 그런 공동체 운동이라든지 마을 미디어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동체 라디오가 시범 사업이 2004년부터 시작이 됐고 이렇게 쭉 서울시의 마을 미디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현재까지 넘어오게 됐는데요. 저희 전북 같은 경우는 90년대에 민월련이 생겼고 2005년도에 전주 시민미디어센터가 창립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90년대부터 이러한 시민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전북에서 굉장히 빨리 만들어졌고요. 토대가. 전북민월련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같이 창립 발기인 대회를 해가지고요. 미디어 센터를 처음으로 전북 지역에서 만듭니다. 굉장히 좀 빠른 시기에 시군 단위에서는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다른 곳에는 그냥 미디어 센터라는 이름이 많은데 전북은 시민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게 그러한 운동적인 성격이 들어가서 시민 미디어 센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북은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초반부터 좀 만들어져 있었고 그리고 또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중간 지원 조직이 역할을 하는 미디어 센터라든지 저희 운동단체들이 이제 한쪽에서 그러한 흐름을 만들었다면은 또 한쪽에서는 이 마을신문 전주 네트워크라고 불릴 수 있는 약간 전주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4개 마을신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자생적으로 마을에서 마을 운동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하면서 생겨난 평화동 마을신문, 뭐 송천동 마을신문, 항마을신문 뭐 이런 곳들이 자생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이 중간 지원 조직이 만드는 흐름과 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 미디어 단체들이 만드는 흐름들이 같이 맞물려 가면서 이게 더 큰 흐름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는 이러한 흐름들이 쭉 이어지면서 마을 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전라북도가 2016년도에 생겼는데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에서 이제 제주하고 똑같은 날 생겼더라고요. 제주와 전라북도가 광역 차원에서 마을 미디어 지원 조례가 최초로 생겼고 그 다음에 이러한 움직임들의 각 군산이라든지 전주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우리 지역도 이런 마을 미디어 조례를 통해 가지고 같이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의원들이 자진해 가지고 이렇게 행정하고 의원 쪽에서 자진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흐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북은 좀 그러한 흐름들이 상당히 일찍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흐름들이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그런 운이 좋았던 케이스가 아니었는가, 그런 운도 좋았지만은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있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의 흐름들도 상당히 좋았었죠.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아까 많이 하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교육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마을 미디어라는 곳에서 평화동 마을신문 뭐 이렇게 이런 곳들에서 이게 각 단위들의 마을 미디어들이 있는데 교육을 좀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요구들도 들어오고 우리가 같이 뭔가 네트워크 차원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요구들도 생겨나고 뭔가 이제 중간 지원 조직들 미디어 센터나 이런 곳에 제작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같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미디어 센터하고 민주언론 시민연합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런 요구들이 각 지역사회에서 막 생겨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뭔가 요구들은 많고 이걸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근데 예산은 전주시나 그때 당시 201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뭔가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런 멘토들을 사전에 하고 있는 곳들을 좀 멘토를 연결을 시켜드리고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들을 좀 만들어서 같이 뭔가를 좀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중간지원 조직 입장에서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전북 지역에 있는 마을 미디어를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다녀 보니까 우리 지역에 굉장히 훌륭한 마을 미디어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백운이라는 곳은 잘 보이시지 않지만 이게 A4 용지에다가 인쇄한 소식지예요. 마을 소식지였는데 이 백운이라는 곳은 진안 백운면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인구도 2,000명 정도 되는 작은 단위의 이제 면 단위에서 만들어진 곳인데 여기 귀농하신 분들하고
분들하고 지역의 원래 원주민 분들하고 같이 만들어진 신문이에요. 근데 이 신문이 이거를 유지를 하고 싶어서 마을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귀농하시거나 그 마을에 실태 조사를 하러 왔던 외부 사람들이 이 소식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이 소식지만 남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 소식지를 자기들이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밝히시면서 직접 한글 워드를 그때부터 배우시고 인쇄하는 걸 배우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직접 워드를 배우시면서 만들어낸 A4에다 인쇄해낸 진짜 마을의 소식들을 담은 이 백운이라는 신문이 지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백운을 이제 찾아내고 그다음에 평화동 마을신문이 2010년도부터 만들어졌거든요. 이 평화동 마을신문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완두콩이라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모델이긴 한데 이 마을신문들이 2010년 여기는 2090년대부터 만들어졌고 2010년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 주축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창기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100호 지금 현재 100호 이상 발행한 신문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역에 100호면은 거의 10년 정도 지역에서 이제 자생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2008년도 정도에 100호, 여기는 2019년도에 100호를 각각 찍으면서 지역에서 다른 이제 지자체나 이런데 그런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정말 자체적인 운영 모델을 갖추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곳들 100호 이상을 내고 있는 곳이 전북에 3곳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이곳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좀 네트워크를 하자는 의견들을 드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뭐 남원의 산내면이라든지 산내마을신문이라든지 각 시군을 돌면서 저희가 조금 그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냈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30여 개 이런 마을 신문들을 좀 찾아내게 됐고 같이 한 묶음을 좀 네트워크로 같이 활동하기 위한 사전 작업들을 좀 하게 되면서 이런 전주형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에서 전북형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까지도 이제 확장하게 되는 계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북형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를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저희끼리 이제 보통 마을 신문, 마을 방송, 마을 라디오, 마을 기록 이렇게 해서 좀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끼리 조금 합의하게 된 내용들이 있어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원칙 같은 거. 지역 주민의 참여가 기본이 돼야 된다. 그리고 문화 토론의 장, 지역 문제 갈등을 해결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마을 주민의 교류의 장으로서 마을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 주민과 공동체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마을 미디어들이 같이 네트워크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약간 기본적인 합의가 같이 이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전북형 같은 경우는 마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마을 미디어들, 그리고 공동체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마을 미디어들. 근데 이게 단순히 한 사람 두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주민이 의제를 결정하고 직접 기사를 만들고 이 배포하는 과정까지도 같이 참여하면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게 좀 암묵적인 합의가 됐었던 것 같고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쭉 이어지면서 이제 저희 좀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북 지역은 좀 특이했던 게 이제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백운면을 백운 마을 소식지를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지자체 주도의 이제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해가지고 지방군 같은 경우는 각 면의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됐었거든요. 2000년대에. 그래서 마을별로 마을의 간사들 있잖아요. 조그마한 이제 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읍면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을 신문들이 발행이 됐는데 그 당시에 진안군이 면마다 마을 신문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지자체의 지원을 막 받아가지고 간사 인건비도 막 지원이 되고 뭐 제작비도 지원이 되고 이러니까 정말 마을 신문들을 정말 쉽게 해가지고 만들어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은 이 마을 신문들이 지자체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대략적으로 끝나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없어지게 됐는데 이런 지자체 주도 시민참여 미디어 공간이 일단은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좀 있으면서 이렇게 마을 만들기 이런 흐름들은 지속성이 떨어진다. 자발적으로 좀 확산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조금 더 암묵적인 합의 속에서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과 주민 위주로 정책 기조의 전환 이런 것들을 민간 차원 이런 네트워크 차원에서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있었고 이 민간의 노력에 의해서 정책 기조, 지역과 주민 위주로 가는 정책 기조가 좀 많이 중심축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흐름들이 있고 이 속에서 중간 지원 조직이 좀 역할을 하게 되는 구조가 전북형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의 구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가 처음에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이렇게 뭘 위해서 마을 미디어가 우리 지역에서 뭘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가 이런 창립 배경을 조사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랬더니 1순위로 지역민의 의사소통, 지역사회의 변화, 지역정보 전달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우리는 마을신문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황조사도 했었고 이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민간 자본으로 해서 이런 아까 그런 교육 수요라든지 뭔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흐름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면서 민간 차원에서 마을 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좀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시민사회단체하고 미디어센터가요. 그래서 아주 소수 세 곳 돈이 없어서 세 곳밖에 못 드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현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곳들을 좀 더 발굴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여력을 만들었었고요. 2016년이거든요, 이게. 아까 인터뷰하러 막 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인터뷰하러 돌아다니면서 만나신 분들을 저희가 한 번만 좀 나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이런 활동들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전북형 마을 미디어, 이제 마을 공동체 미디어 전북 지역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활성화 간담회를 2016년도에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조례라든지 현황 파악이라든지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진행을 해보자라는 이런 흐름들이 이때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마을 미디어 현업단체들끼리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뭔가 기획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흐름을 끌어내고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개별 단위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를 조직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곳들을 뭔가 만들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은 이런 정책적인 흐름까지 자발적으로 막 저절로 움직여지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그다음에 다른 거는 서울 같은 경우는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모든 역할들을 정말 중점적으로 잘 해내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시군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라고 해가지고 큰 방통위 차원의 재단 미디어 센터가 없는 곳들도 있어요. 저희 전북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지원 센터들이 크게 없는 지역들은 결과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라는 곳에서는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간 지원, 아까 마을 미디어 지원 센터라든지 이런 곳들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를 현업단체들이나 이런 곳들이 구성을 하셔서 이런 정책적인 흐름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차원에서 모여서 이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심포지엄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때 저희도 막 부산에서 부르고 어디서 부르고 해가지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미디어 축제 처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각 전북에 있는 각 지역에서 이제 모이셔가지고 정말 좀 소박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정말 많이 호응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날 이때 놀랬던 게 이렇게 많은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한번 우리가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모이게끔 해보자라는 목표를 갖고 있었음에도 실제 모인 분들을 보고 저희도 스스로 깜짝 놀랄 만큼 우리 지역에 마을 미디어 저력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이거를 저희가 행정 차원에 드러냄으로써 이 조례를 추진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저력을 좀 그때 얻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축제장을 만들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은 개별 단위에서는 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차원에서 좀 진행을 해줘야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2016년에 전국 최초로 제주와 전북이 같이 마을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면서 전주 이제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는 전북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로 좀 더 큰 차원에서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기자회견하면서 미디어 민주주의를 꿈꾼다라는 아주 큰 목표를 내걸고 이때 기자회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2018년에 이제 같이 모여서 공공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획을 좀 해보자 해가지고 여기가 SK 지금 예전에는 티브로드죠. 티브로드를 이제 파트너
수평적인 파트너로서 이제 같이 협업을 하게 됐고, 시민사회단체, 그다음에 뭐 미디어 센터, 저희 근데 이제 네트워크, 마을 미디어 현업 단체들 이렇게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동네 선거 방송을 진행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첫 지방의원 후보자 토론회, 그러니까 도의원, 시의원들을 불러서 마을의 의제를 중심으로 선거 의제를 던지는 이거를 2018년에 처음으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마을 미디어와 지역 케이블의 협업 모델, 수평적 협업 모델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줬고, 이거를 이제 이런 공동의 선거 대응을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차원에서 같이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됐죠. 이것도 전국적인 사례로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져서요. 지금 올해 저희 지금 4번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내년에 선거 앞두고 이제 시군 단위로 좀 더 넓혀가지고 이제 주민의회 정상회담이라는 이름으로 역시 똑같이 기초의원과 마을 기자단과 모아가지고 같이 주민 의제를 묻고 답하는 이런 흐름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세미나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지자체들 이제 광역 차원의 이런 지원 조례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전라북도 담당자들이에요. 이제 과 담당자들인데, 이제 과 담당자들과 세미나를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전라북도랑 같이 좀 사업을 이렇게 지원 조례를 좀 실행을 하려고 좀 많이 이게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데, 이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중간 지원 조직들을 이제 저희는 농촌활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되게 특이한 사례긴 한데, 이 농촌 지원 조직들이 각 시군마다 이제 있잖아요. 이 농촌 지원 조직들이 각 지역에서 이제 거점 조직 역할을 하면서 그 거점 조직에서 마을 미디어 활동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중간 지원 조직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무 교육을 좀 진행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올해 이 실무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대표자 회의가 실체를 가지고 이제 저희 대표자 회의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 간담회도 전주시하고도 간담회를 계속해서 네트워크 차원에서 간담회를 하자. 그러니까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안건 정해서 미디어위원회에 올리지 말고 주기적으로 네트워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서,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걸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이거 역시 네트워크에서 주요하게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현업단체들과 그런 목소리들이 행정과 이런 행정의 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담회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의견 수렴하는 창구들을 계속해서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역할들을 계속해서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이런 수평적 관계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 미디어 센터와 연계 강화,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조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잠깐만 뒤에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협력 관계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미디어라는 저희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나 이게 독립적인 활동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지자체하고 협력을 하게 되면 이거를 수직적 관계에다 놓고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중간 지원 조직이 지자체에서 위탁을 받는 센터가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하게 될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수평적 관계의 네트워크를 중점에 놓고 활동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수평적 관계에서는 열어놓고 광역과 기초 지자체 그리고 의회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이런 협력관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생적인 운영 독립도 필요하지만은 어느 부분에서의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공모 사업이라든지 지원 체계라든지 이런 건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할, 그다음에 미디어 센터 중간 지원 조직, 공동체 미디어 단체 뭐 이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활한 협력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이걸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전북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는 되게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저희가 16개 단체가 같이 모여 있는데 11개의 마을 미디어 산업 단체들이 같이 있고 시민 미디어 센터들이 기초 단위의 미디어 센터예요. 전주, 익산, 완주의 센터들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시민사회 단체와 학회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단체들이 현장에서 뛰고 뭔가를 교육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시면은 이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 있는 미디어 센터에서 그거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연 사업 계획으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괴리되지 않고 현장에서 원하는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구조가 이 네트워크 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학회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럼 이 요구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 연구는 그럼 어떻게 진행하고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네트워크 구조 안에서 논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공익성과 공공성 활동이 좀 더 강화될 수 있었고 중간 지원 조직과의 협력 체계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건 조금 특이한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트워크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수평적 네트워크 구성하는 데 역할을 좀 더 중점을 두시면은 좀 더 경남에서 원하시는 방향의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